제가 최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연이어서 JTBC, MBC, 편향된 언론들의 보도를 연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도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제 이 보도가 과거의 보도와 관련돼서 어떤 연결고리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진지 하나하나 비교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 시청자를 강조드렸던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이거죠. 김만배 신앙님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실제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된 걸 넘어서 뭐까지 했습니까? 구속 기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검찰이 굉장히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왜겠습니까? 이미 이재명과 김만배의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첫 번째, 김만배가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 비리를 숨기려고 보도 조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허위 인터뷰 보도 다음날 김만배가 팠지 이재명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속 상태 김만배가 대선 직전 이재명 캠프와 소통까지 했다라는 검찰 진술 확보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만배의 커넥션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검찰이 그러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끝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실제 배후 세력까지 계속해 수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그래 생각하더라도 자신들이 이러한 위험 감수를 하면서까지 이재명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이들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넘어서가 있다. 심지어는 그 과정 속에서 언론사가 몇 개가 나왔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계속해서 배후 수사를 한다라는 건데 왜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일단 이재명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475만 명한테 그 뉴스타파 가짜 뉴스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건 뭐라고요? 이재명이 중앙 일간지보다 더 빨리 뿌렸다라는 겁니다.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자마자 1시간 만에 이재명 SNS 공유를 했고 오히려 중앙 일간지도 보도도 안 했는데 혼자서 먼저 뿌렸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배후 세력까지 계속 수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검찰이 이제는 김만배뿐만이 아니라 신앙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제 공소장을 보니까 이렇게 적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님이 김만배 인터뷰를 보도 종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김만배 신앙님의 보도와 관련돼서 김만배가 특정 언론사한테 이렇게 보도해라 라고 종용했고 그런 가운데 돈이 거래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실제 그와 관련돼서 특정 언론사 간부가 최근 사망한 사건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종용이 김만배뿐만이 아니라 신앙님까지도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님이 이와 관련돼서 누구에게 종용을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실제 이런 보도를 했던 뉴스타파 기자한테 종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김만배 인터뷰 녹음 파일이 보도됐으면 한다. 보도되지 못했다면 뉴스타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집어야 될 건 뭐라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 이 인터뷰 자체가 허위 보도라는 겁니다. 허위 보도, 없는 내용을 김만배와 신앙님이 짜고 쳤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보도, 그 인터뷰를 만들어 놓고 추후에 보도하도록 시간까지 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김만배만 언론사한테 입김과 종용을 한 게 아니라 신앙님마저도 이 언론을 최초 보도했었던 뉴스타파에다가 종용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사건은요, 김만배 혼자 종용한 게 아니라 신앙님도 함께 움직인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김만배와 신앙님이 허위 인터뷰 조작까지 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함께 이게 보도될 수 있도록 언론사에 종용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신앙님은 왜 그랬을까? 신앙님은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김만배는 이재명과의 대장동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을 어떻게든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앙님은 왜 이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과 대화 나눈 메시지가 발견된 겁니다. 자, 어떤 메시지가 발견되었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대선 승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뭐라는 겁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님이 그럼 사실상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 의원이랑 소통까지 하고 있다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규 여러분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이 허위 인터뷰가 진짜 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김만배뿐만 아니라 신앙님까지도 있잖아요. 심지어 신앙님이 민주당 의원과 메시지까지 나눈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건요, 이거예요. 신앙님이 실제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2월 25일과 3월 4일 이재명에게 대선 후보 TV 토론회와 연설과 관련해 응원과 조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한테 보낸 거예요. 이재명한테. 실제 검찰의 공소장을 들여다보면요, 2월 25일, 3월 4일 이재명에게 대선 후보 TV 토론회 연설과 관련해 응원과 조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후보와 당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 이런 이재명과의 소통이 단순히 김만배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님까지도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한 겁니까?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온 것이고, 그런 뉴스타파의 보도를 이재명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실제 475만 명한테 뿌린 것이고, 그 뿌려짐이 중앙 일간지보다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아, 이재명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가능한 것이고, 당연히 검찰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배후 수사를 계속 해야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연결고리들이 하나 드러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이재명과 김만배의 커넥션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앙님과 이재명에 대한 커넥션까지도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이 삼각형의 지금 고리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더 나아가 이재명 캠프까지 저는 당연히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보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러한 구조를. 자, 그러니까 편향된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그 편향된 언론들의 보도를 민주당이 들어다가 선전선동을 하고 실제 이것을 선거판에 활용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정쟁에 활용하는 게 우리가 한두 번 본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 여러 차례 봤잖아요. 실제 과거 병풍 사건도 있었고,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실제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구조가 똑같아요. 인물만 달라지고 언론사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 구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포인트를 가질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실제 이 허위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친여 언론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민주당과 손잡은 언론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JTBC입니다. JTBC. 실제 뉴스타파의 이런 보도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JTBC가 이걸 팩트 체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뭐 했습니까? JTBC가 왜곡 보도 사과까지 했었어요. 우린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왜냐? 최근 들어 계속해서 JTBC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해병대원 특검 관련돼서 뭘 꺼내들고 있어요? 첫 번째, 카톡방 꺼내드렸죠. 두 번째, 녹취록까지 꺼내드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인물만 맡겼지 그 구조는 똑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하나하나가 걸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카톡방 내용과 녹취록이 나오자마자 당사자인 임상근 사단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시기상 안 맞다. 내가 사의를 표명한 건 7월 28일이고 통화를 한 건 8월 9일인데 내가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내가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 8월 9일날 이걸 내가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통화할 수가 있느냐. 모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가 더 드러났습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로비설인 진원지 카톡방에서 임성근이 언급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임성근이. 당사자 모두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그 카톡방을 보시면요. 임성근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해병대, 골프장 이런 얘기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해병대와 그 다음 1사단 이런 얘기만 나오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까지 연결고리 친 겁니까? 임성근까지 연결지었고 실제 도이치 공범까지 연결지었고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대통령까지 연결지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이들의 하나의 보도의 행태다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카톡방을 들여다보면 임성근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사단이란 얘기 하나만을 가지고 임성근과 연결지었고 그 카톡방 안에 도이치모터스 공범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김건희 여사 연결지었고 김건희 여사 연결지으니까 대통령한테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린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참 대단한 게 이들이 어떻게까지 연결지는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까지. 자, 실제 MBC가 이 카톡방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뭐까지 얘기하는지요? 공수처는 이 전 대표의 주가 조작 이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 전 대표는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합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작년 9월 녹음 파일에는 이 씨가 3부 토건 오너 일가를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3부 토건이 관련주로 거론되면서 주가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죠? 지금 MBC 보도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이 카톡방 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카톡방 안에 3부 내일 체크하고 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지난 대선 나왔었던 3부 토건과 관련된 얘기까지 연결을 짓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친구 여러분들. 이 3부가 도대체 뭘까? 이 3부가. 자, 이 3부가 뭐냐면요. 카톡을 보시면 알고 있습니다. 자, 실제 3부라는 내용이 나왔던 5월 14일자 카톡이에요. 자, 보시면 체크할 게 3부 내일 체크하고. 자, 이게 뭐냐면요. 골프장 3부랍니다. 골프장 3부.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는데 골프 예약을 할 때 1부, 2부, 3부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그 골프장 3부와 관련돼서 3부 내일 체크하고 라는 얘기가 꺼냈는데 이게 뭐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지금 3부 토건 사건까지 연결을 짓는 거예요. 왜? 지난 대선 토론회 때 이게 나왔으니까. 왜? 윤 대통령 거론할 수 있으니까.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제가 여러 차례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실제 JTBC가 호기롭게 깠던 이 골프 모임 카톡방에는 뭐라는 거예요? 애초에 임성근 전 사단장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MBC가 호기롭게 말했던 3부 내일 체크하고 뭐라는 겁니까? 바로 골프장 3부였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올가매이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고리 만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편향된 언론들이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계속 연결고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있었던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이화영 유죄, 김성태 유죄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재명 연결고리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대선 조작 사건 관련돼서도 허위 인터뷰와 관련돼서도 지금 김만배, 신앙님과 관련된 연결고리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과 김만배, 이재명과 신앙님에 대한 연결고리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재명 이쯤에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요. 이들은 이와 관련된 보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 지금 이들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지 보여드렸어요. 네? 1사단 하나만을 가지고 임성근 연결시켰고 도이치 하나 가지고 김건희 연결시켰고 윤 대통령 연결시키는 겁니다. 3부라는 얘기 하나만 가지고 3부 토건이라는 걸 연결시키고 거기에 윤 대통령 또 언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연결고리면 이재명을 향한 수사에 대한 연결고리는 얼마나 많이 나왔냐고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는 이들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 지켜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최근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단독 보도가. 자, 실제 공수처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경찰에 포렌식 협조 요청을 했고 통신 기록 조회까지도 허가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신 기록 허가를 조회한 곳이 어디냐? 바로 군사법원이에요. 실제 이 군사법원이 어디냐면요. 박정훈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군사법원입니다. 그 군사법원에서 실제 검찰 측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이시원 등 해병대원 사건 4명의 통화 조회를 허가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허가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재판부한테 이 4사람에 대한 통신 기록을 사실 조회해달라라고 요청한 곳이 어디냐? 바로 박정훈 측입니다. 박정훈 측. 실제 이시원 통화 기록도 봐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박정훈 측과 박정훈 측 변호인이에요. 이에 따라서 실제 박정훈이 재판을 받고 있는 군사법원에서 이 4명에 대한 통신 기록을 지금 허가한 겁니다. 봐도 된다. 허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켜볼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전 되게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MBC와 JTBC만 그렇게 유독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단독을 많이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통신 기록과 관련해서 그 많은 보도를 할 수 있냐 그겁니다. 자, 제가 딱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이게 있었죠. 실제 JTBC가 보도한 겁니다. 이종섭, 이첩 보류 직전 대통령실과 168초 동안 통화했다. 지난 5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자, 근데 똑같이 MBC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이종섭, 대통령실과 168초 통화. 지난 5월 28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JTBC, MBC가 같은 날짜,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단독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날짜에 단독 보도한 거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실제 박정훈이 재판을 받고 군사법원이 뭐 허가를 했다고요? 이 4사람에 대한 통신 기록을 허가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요청했다고요? 박정훈 측에서 요청했다고요. 박정훈 측 변호사가 요청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추후에 JTBC, MBC 단독이 나왔을 때 설마 이 사람들과 관련 내용이 나오면요. 이쯤 되면 빼박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들? 이쯤 되면? 네? 왜냐? 실제 지금까지 보도됐었던 그 모든 통신 기록 내용이 어디 제출돼 있냐? 바로 박정훈이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군사법원에 다 제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실제 박정훈도 볼 수 있고 박정훈 변호인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JTBC, MBC가 보도했던 그 모든 통신 기록들, 누가 누구랑 통화했고 몇 차례 통화했고 몇 분 통화했고 번호가 뭔지가 전부 다 이 군사법원에 제출되어 있다고요. 전부 다. 실제 그리고 이 자료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JTBC, MBC가 보도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의심하는 건 뭡니까? 이걸 흘려주는 곳이 있다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박정훈 측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누구를 말씀드렸죠? 바로 김규현을 말씀드렸어요. 김규현. 네, 김규현. 근데 아직까지 지금 JTBC, MBC도 이 김규현 관련돼서 기획자도 안 꺼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4사람에 대한 통신 조회를 허가한 군사법원. 이 군사법원이 어떤 법원이라고요? 박정훈이 지금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군사법원. 실제 그리고 이 4사람에 대한 통신 조회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박정훈 측. 그럼 만약에 이와 관련돼서 군사법원에 통신 기록 조회가 들어갔고 그 과정 속에서 JTBC, MBC가 또다시 단독 보도를 한다라면 우리는 어디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박정훈 측을 더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상식적으로 재판부가 이걸 언론사에 넘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이걸 넘기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저 4사람을 향한 보도가 과연 JTBC와 MBC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과연 이것도 통신 기록이라고 단독 보도하는지 안 하는지 전 지켜볼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거예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과연 앞으로 JTBC, MBC가 어떤 보도를 할지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자, 형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고 주인공이 달라졌을 뿐이지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따라서 특정 언론사와 실제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선전선동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쟁화되었고 이게 이슈로 또 올랐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김만배 신앙님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실제 드러났고 두 사람 구속됐어요. 자, 더 나아가서 검찰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된 배후 수사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꼬리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보도 집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꼬리를 잡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인물만 달라졌을 뿐이지 모든 고리는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이 똑같아요. 형식이. 인물만 달라졌지 언론사만 바뀌었지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걸 구조적으로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여론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권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 선거가 흐려져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언론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진숙 지명자도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잖아요. 자, 어떻게 발언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 등 노동계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 권력,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맞는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맞는 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금 문재인 정권 당시 얼마나 이 민노총이 언론을 장악을 했는지, 그런 장악된 언론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쏟아졌는지, 그런 가짜뉴스로 인해서 이 정치권이 얼마나 싸움박질을 했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민생이 얼마나 내팽개쳐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와 관련돼서 이진숙 지명자가 제대로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언론들을 바로 잡으려는 이진숙 지명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좌파들이 이런 이진숙 지명자와 관련해서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이러니까 와, 얘네들이 탈탈 텁니다. 탈탈 털어요. 과거를요 탈탈 텁니다. 자, 어디로 탈탈 터느냐? 일단 당장 MBC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MBC는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지명되자마자 노조의 적대감을 표명했다. 자, 또 이진숙은 누구냐? 공영방송 탄압 주역에 극우적 성향까지 있다. 자,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12년 전 MBC 민영화 추진했던 이진숙 의혹 여전한 이유. 12년 전 사건까지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12년 전. 자, 그런데 이게 지금 MBC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디도 있느냐? 실제 지금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MBC 차기 사장 투사가 와야 조선일보 잘하고 있다. 자, 이게 언제 일이냐면요. 최근이 아니에요. 1년 전입니다. 1년 전. 1년 전 한 토론회에서 발언한 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뭐까지 끌고 있느냐? 이것까지 끌고 있어요. 이진숙 MBC 경영 계획서 노조 탄압 3가지 방안 적시. 자, 이게 언제냐? 2014년 일이에요. 2014년. 네? 자, 또 뭐 갖고 있느냐? 이거 갖고 있습니다. 이진숙 미국에서 과속 유죄 판결 MBC 특파원 시절. 자, 이게 언제냐면 친구 여러분들 이게 2007년입니다. 2007년. 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지금.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든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1년 전, 12년 전, 2007년 사건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네?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지금요. 어떻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소스를 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중한테 무기를 쥐어주기 위한 거죠. 야, 이거 가지고 이진숙이 어떻게든 막아내. 라고 지금 저렇게 던져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거 하겠다라는 겁니다. 청문회를 이틀간 열겠대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진숙 지명자가 오르지 못하기 위해서 편향된 언론들이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들어다가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어떤 것 하나 팩트체크가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뭐라는 겁니까? 다 자신들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좌파들이 얼마나 부들부들 떠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진숙 지명자가 방통위원장에 오르면 실제 앞으로는 이러한 가짜뉴스, 이러한 선전선동이 멈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다라는 겁니까? 실제 이와 관련해서 언론이 바로 잡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과거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TV조선, 아니 JTBC, MBC, KBS 이렇게 묵과방송을 해드렸어요. 왜냐? 이 세 군데가 항상 민주당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KBS가 정상화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KBS 보도를 제가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로 잡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KBS, MBC, JTBC가 함께 떠들었더라면 이제는 KBS가 빠지고 JTBC, MBC가 함께 떠들었는데 거기에 MBC까지 빠지게 되면 JTBC 혼자서 떠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정상화시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좌파들이 저렇게 난리 분수를 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진숙 지명자가 뭐라는 겁니까? 미국에서 과속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과속을 유죄 판결 받았다고 말합니까? 근데 딱지 끊었다고 말하죠. 딱지. 절 모르겠어요. 미국에선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과속이라고 하면 딱지 끊은 거 아니겠어요. 딱지. 무엇보다 이진숙 지명자가 과속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음주운전한 사람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음주운전 사람은.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속으로 벌금 낸 것만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유죄라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뻥튀기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되게 웃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경향신문이 이런 기사를 쓰더라고요. 방통위원장 청문 준비 비용 2년여 만에 전임 정부 초과 연쇄 꼼수로 사퇴로 혈세 낭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단독 보도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 청문 준비로 문재인 정권 때보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독 기사를 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넘겨줬냐? 지금 최민희가 넘겨준 거예요. 최민희가. 실제 최민희는 지금 국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최민희가 이 소스를 넘겨주고 이 소스에 따라 지금 이렇게 경향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왜 지금 방통위원장 청문 준비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이들이 탄핵시켰잖아요. 이들이. 네? 툭하면 탄핵 말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3개월 만에 탄핵론 내놨고,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내놨던 게 니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원인 제공은 지들이 해놓고 이걸 누구한테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왜? 윤석열 정부 책임을 떠놓는 겁니까? 애초부터 민주당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민노총, 언론노조 방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네? MBC 사장 교체 방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일 멀쩡히 잘하고 있는 방통위원장 일 잘하게 더 북돋아주면 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돼서 지들이 먼저 탄핵 얘기를 해가지고 사퇴를 한 것인데 이걸 지금 누구 책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때문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웃긴 보도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이 얼마나 웃긴 보도예요. 실제 지금 민주당이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직 청문회도 열지 않은 이진숙 지명자를 향해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아직 청문회도 안 열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런 민주당이 지금 탄핵 거론한 사람 몇 명이라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8명이에요. 방통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장관도 있고요. 실제 검사 탄핵까지 내놓은 게 바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뭡니까? 손가락질을 하는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 하는 겁니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어요. 지금 민주당이 어떤 걸로 말하고 있습니까? 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을 하느냐라는 거를 문제 삼아서 탄핵을 거론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실제 방통위법에 따른 뭐라고요? 2인으로 회의도 열 수 있고 망치 뚫릴 수 있다고요. 근데 법에 있음에도 이거 억지로 부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헌재도 인정했다고. 헌재도. 현재 방통 2인 체제 적법 인정한다. 헌재 판결문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MBC 사장 방탄을 위해서, 이 방송 장악을 위해서 저들이 난리법석을 부린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탄핵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사퇴를 한 것인데,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이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이 그만큼 지금 부르르 떨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모든 것은 정상화될 것이고, 그런 정상화 과정 속에서 민주당 좌파들이 가장 잘하는 가짜뉴스 선전선동이 실제 메이저 언론에 보도 안 되는 날이 저는 머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지루하고 답답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보도 하나하나를 팩트체크하는 것이고, 그들의 이 가짜뉴스 허위선동에 어떤 맹점과 어떤 구멍이 있는지 하나하나 발견을 하여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저는 계속해서 할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된다는 겁니다. 왜겠어요? 이미 망치 뚫겼잖아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실제 오는 8월 달이면 MBC 사장 교체됩니다. 교체가 되자마자 이제 MBC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빨리빨리 못하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좌파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처럼 점수 조작하고 압박가하고 외압가해가지고 실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절차에 맞춰서 법의 하나하나에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쳐야 될 하나의 방식이고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의 절차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놓고 있는 민주당의 특검이 왜 문제 있는지, 실제 우리가 어떤 절차와 어떤 법치를 지키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특검 요건이 안 된다. 두 번째, 여야 협상이 안 됐다. 세 번째, 수사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뭔가 여론이 밀리고 있고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뭔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뭐라는 겁니까? 진실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똘똘 뭉쳐서 이겨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 계속해서 충실히 할 테니까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발 우리가 인물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의 가치와 목적에 치중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감히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